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주도주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단타로 한번 인생 상한가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선진투자그룹이 준비한 지금 사야 할 주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지금 사야 할 주식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정말 핫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선진투자그룹 유튜브 검색해 보셔서 매일매일 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릴레이를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강력한 종목 제가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4월 8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키워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키워드 바이오, 건설 앤 철강, 그리고 대선 테마, 미국 상장, 투자 회수 기대, 미 임상종양학회, 미 암연구학회,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NFT, 디지털 조선소. 이 키워드입니다. 좀 큰 테마로 보면은 이 키워드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과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정치 테마에서 대선 테마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선 테마를 좀 보셔야 된다. 정치나 대선이나 이게 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정책 테마나 뭐 대선 때는 보통 보면은 정책 관련주가 가는 때가 또 있고요. 뭐 관련한 분의 뭐 지인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정치 테마로 이게 딱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대선 테마로 바꾼 이유는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뭐 이런 것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을 바라봐야 될 때다. 이 대선 관련 주자들의 관련 종목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우선주 뭐 계속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덕성우 이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주만 보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오르면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상한가가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좀 잡아갈 수 있는 테마들을 좀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십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튤립 파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뭐 주식을 하시거나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거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뤄진 과열 투기 현상이다. 자,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점이다. 이 튤립이라는 것 자체에도 이런 과열과 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이 튤립이, 내가 이게, 아니면 또는 이 가상화폐가 나중에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고 급등을 보인다면 투자하는 사람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하시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려고 또는 이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간혹 2차전지 같은 대박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박주를 좀 잡아보기 위해서 조금 단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슈 있는 것들 당연히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과열 현상 항상 있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래 투자하기 위해 알아야 되죠. 오래 투자하기 위해 알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진짜 그만큼 이슈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과 장기적인 수익까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어디서 소개해드리냐? 바로 선진투자그룹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다.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영상 시청만 하시면 떡상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바로 내용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오늘 벽산이 상한가 같습니다. 이건 건설 건자재 업종이고 개별 이슈를 보면 흑자 전환 이슈 있었고 뭐 건축물 마감재 단열재 뭐 건축법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시장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상승 보였었고 정치 테마로 보면은 이 벽산의 대표이사 분이 홍정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제 동문인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로 좀 갖고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건설 관련한 이제 이야기, 재건축 이야기를 정책으로 좀 많이 내세웠어요. 그래서 좀 건설 업종이 기대감이 많이 쏠리고 있다.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거겠죠? 자, 다음 일성건설. 아, 건설주가 또 상한가네요. 일성건설도 이제 건설주와 정치 테마를 같이 겸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 이제 관련된 종목이죠. 대선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다 했죠. 이거는 보시면은 오세훈, 수혜주, 머지, 건설주 강세. 자, 그리고 일성건설의 특이한 점은 지분을 보면은 주요 주주의 대주주가 이제 IB캐피털. 보면은 이제 투자사예요. 투자사의 목적은 뭐 이 기업을 잘 운영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히 간다거나 또는 투자 회수,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정상화시킨 다음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슈를 만들고 이 종목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동신건설 이것도 건설 전문 업체인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권 주자 관련한 종목들로 수급이 좀 넘어오고 있다. 동신건설 상한가, 프리엠스도 상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엮였죠. 이건 건설 장비, 자동제 여기기 판매. CS 요것도 이제 이재명 테마주라는 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고요. 하는 사업을 보면 RF 중계기나 광중계기, 통신장비 제조 판매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도지사님이 이재명 테마주라고 분류된 게 뭐 나라 정부나 이런 뭐 지방자치단체와 뭐 이렇게 협력을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대선 테마주. 오늘의 제일 강했던 이제 대선 테마주는 이재명 테마주다. 라고 볼 수 있고 상한가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프리엠스, 에이텍 TN, 동신건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선 테마주로 강세를 보였던 게 수산중공업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신화실업은 가격을 유지를 잘 해줬어요. 정세균 총리님 관련주로 부각이 됐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대권을 도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갔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신건설 가격 흐름 네 많이 올렸네요. 그죠? 네, 슬슬 이제 엑시트를 하러 가나요?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고가권 종목들은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잘 하셔야겠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그런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은 4,800억입니다. 에이텍도 한번 볼게요. 에이텍도 예전에 에이텍은 주가가 한번 시세를 분출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횡보를 거치고 다시 반등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회수를 하려고 이제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정고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매물이 많잖아요. 이거를 잘 소화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든지 여러분들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텍 TN 볼게요. 에이텍 TN도 고가권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됐네요. 오늘 하루 만에 뭐 거의 3,800억을 거래를 했네요. 이만큼 이 대선 테마주 무시무시하다. 지금 뭐 보면은 에이텍 TN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다른 종목들 대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죠. 에이텍. 에이텍은 3,400. 동신건설. 요거는 2,200억 거래됐는데 시가총액이 4,800억. 상한가를 많이 올렸지만 아무래도 이 소형주가 등락률이 높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좀 중소형주에 좀 많이 기대감이 쏠렸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신하시러 볼게요. 수산중공업. 요것도 오늘 많은 1,000억 이상 거래량을 보이면서 가격 유지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대에서 오히려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높고 위험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는 게 변동성이 더 적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 보시면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신흥시장들 보면은 뭐 작은 나라의 시장들을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대형 이제 엄청나게 큰 나라들,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작은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매트릭스가 상한가에 갔어요. 진매트릭스 상한가 갔는데, 투자사가 이제 백시텍, 진매트릭스가 투자한 회사가 미국 증시에 이제 IPO를 비밀리에 상장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뭐 상승, 야, 제대로 매집이 된 양상이네요. 그죠? 자, 내용 이어서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국의 기사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비밀리에. 보면은 진매트릭스만 투자한 건 아니에요. 한국투자 파트너스랑 진매트릭스가 같이 투자한 영국의 바이오 기업 백시텍,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도 투자사로 합류했고요. 관련 업계에 이제 백시텍은 이제 1,900억 정도의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완료했다. 텐센트, 길리어드 사이언스, 모나코 콘스티튜셔널 리저브 펀드.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퓨처 플래닝 캐피탈 이렇게 투자자로 참여했다. 보면은 이제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이제 기업인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사업을 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좀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 이 백시텍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죠.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지만 미국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국 기업이기 때문에 자 다음 셀리드 보시면은 또 오늘 특이점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리드는 이제 아스코에서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 임상종약학회 이게 관련되면서 상승을 보였다. 이거 거의 공식 룰이죠. 이게 얼마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 임박하지 않았으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오른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정리를 몇 가지 해왔거든요. 아직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종목들은 또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오늘까지 좀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종목들은 정리를 해왔습니다. 샌디드 주가 한번 볼까요? 야, 상한가를 가서 가격을 유지해주네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장 이래 뭐 최고가를 돌파를 했네요. 매물도 다 소화를 해버리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도 하셔야겠죠. 셀리드, 진매트릭스, 지금 뭐,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갔죠. 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미 임상종양학회 관련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큽니다.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이곳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고 누구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든다거나 뭐 이런 그렇게 되면은 병이 이제 발병을 하죠.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고 하면서 이제 벌었던 돈에 얼마 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GDP 대비 얼마 정도의 이제 자금을 의료비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의료비 지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예전 자료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우리나라의 총 생산 대비해서 한 6.7%를 이제 의료비 지출로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돼서 이제 의료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 하면은 관련 바이오 업종들의 시장 규모는 커진 거겠죠. 자,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 GDP 16.4 굉장히 높습니다. 네덜란드 10.9, 캐나다 10.2. 자, 글로벌 국가 이제 10대 글로벌 국가들 거의 9.7%. 한국은 평균 대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이런 임상, 삼상 이슈 가기 어렵잖아요. 돈을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삼성까지 가면은 매출이 당장 없더라도 이 시장 규모가 크니까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만데 지금 엄청나잖아요. 천조가 넘잖아요. 자, 대한민국 GDP 검색해 보십시오. 보세요. 1800조, 1900조잖아요. 이거에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이 16%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미국 GDP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야, 21조. 어마어마하죠. 21조 4277달러입니다. 그쵸?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에서 이제 의료비 지출. 근데 사람 당연한 거거든요. 누구나 이제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약 개발이 있으면은 이제 매출 당장 없더라도 임상 3상 그리고 이렇게 뭐 되면은 시가총액 1, 2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자,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항암제 시장이죠. 암은 거의 노인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많이 이제 안타깝지만 많이 걸리는 질환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생명이 이제 지금 의료기술 발달해서 많이 이제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 많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증가 추세가 있다 하면은 이 항암제 시장을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또는 뭐 바이넥스 같은 CDMO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바이넥스는 좀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위탁 생산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설계 같은 걸 내가 하고 공장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 보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된 이제 뭐 블록버스터 약품들 그런 것들을 복제로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약보다 좀 싸게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감기약이 있어. 근데 이게 더 저렴해. 근데 효과는 똑같아. 그럼 요거를 다른 나라에서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장을 먹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이런 걸로 이제 큰 이제 기업들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자, 그러면은 미국 임상종약 학회 언제인가? 6월 4일부터 8일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온라인 개최가 되고요. 관련 내용 검색해봤을 때 지금 나오는 종목들은 매드팩토나 제넥신, 네오이뮨텍, 셀리드 등등이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아직 주가가 뭐 반응도 안 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요. 관련한 이슈 나왔을 때 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뭐 주가가 상승 안 보이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뭐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사실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고 미국 암 연구 학회도 있어요. 지금 바이오주들이 오르는 게 학회 이슈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암 연구 학회는 미국 현지 시간 4월 10일에서 15일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8일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5월 달에 한번 또 5월 17일, 21일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한미약품, JW 중에 사이토젠, 지노멘 컴퍼니, 유틸렉스, 파맵시 등등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한미약품 주가 흐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노멘 컴퍼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맵신 맵신 뭐 아직까지는 뭐 조용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테마로 번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테마로 다 번지고 나서 수급이 다 쏠리고 나서 쏠릴 때 뭐 몇백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좀 시기상조니까 지금은 구경만 하시고 그때 돼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빵빵 터지는 종목이 생긴다. 그때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틸렉스 이렇게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세계 인구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령화 시대가 돼서 뭐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는 지금 78억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는 뭐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막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 이게 거의 뭐 앞자리가 10억 단위가 이제 20년 전만 해도 10억 단위가 차이가 나요. 60억, 50억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팬데믹 현상이나 뭐 난개발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커진다? 의약품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삼성전자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 상황대로 여태까지 몇십 년간의 역사대로 흘러간다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텐데 그 시장을 잡아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 있었던 것들. 자, IPO, 미국 상장, 투자기술 기대 줍니다. 요것들은 뭐 DPC, 뭐 오늘도 상승을 보였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노이자 관련인데 좀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좀 가격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좀 볼만한 종목인 것 같고, TS 인베스트먼트 아직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DPC는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이건 9,800억. DPC. DPC는 그랩에 2,200억을 투자하고 만약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회수금이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가총액이 아주 아이비 투자보다는 오히려 낮죠. 1,000억 정도 더, 8,000억이죠. DPC는. 아주 아이비 투자는 9,800. SBI 인베스트먼트는 3,400억. TS 인베스트먼트는 2,200.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진단 키트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확산 이슈 때문이죠. 근데 특히나 오늘 시즌이 무상증자 이슈도 이슈인데 거래량이 진짜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분 차트 보시면은 갭 상승이 이렇게 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냥 이 순간에 오늘 거의 얼마가 거래됐냐면 오늘 거의 뭐 7,600억 정도 거래했는데 이 순간에 그냥 1,000억이 들어오더라고요. 매수세. 그냥 순식간에 1,000억을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몇백억을 그냥 몇 분 단위로 한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그만큼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나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나 큰 쩐주분들이 많이 사셨거나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 체결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단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나 엑세스바이오나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들이라서 밑에 적어놨어요. 가격 유지는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오늘 거의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살짝 이제 내려와서 그래도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진짜 상당히 많이 거래됐죠. 정말 보면은 이게 이번 연도로 보면은 이번 연도 주가가 거의 뭐 120%뭐 오르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2월 달에는 뭐 주가가 시가 대비해서 뭐 200% 오르고 했는데도 멈출 줄 모르고 상승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토막을 보면은 하락 이제 추세다 하락이다라고 보는데 이 토막을 보면 사실 상승 추세 중이죠. 그쵸? CM팜이 대주주라고 합니다. CM팜이 이제 뭐
원천 기술인 약물 전단체를 활용해서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학술지. 이 이슈 하나만 나와도 그냥 순식간에 뭐 몇십 프로 터져버린다. 다음 삼성출판사. 이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산업은행이나 푸른자산운용 파트너스 등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1조 원대의 몸값을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계속해서 연이어 상승 보이고 있고 이 핑크퐁 요게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 5천억인데도 진짜 막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면 그거 이상 충분히 갈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죠? 되게 좋은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운제와 에너테크 형제 엘리트. 요거는 정치 테마주에서 이제 대선 테마주죠. 이제 보면 에너테크 윤석열 관련주. 뭐 요거는 형제 엘리트는 언론인 출신 이제 오늘 사장님으로 영입했다. 크라운제가 윤석열 테마주. 아직까지도 핫하죠. 근데 종목들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철강 업종은 동국제강이랑 문배철강 아직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드린 이후로. 자, 문배철강 그리고 동국제강 제강도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 랠리를 얼마큼 더 이어가는지 이런 철강 업종들은 사실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중국도 많이 철강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을 어떻게 해주냐 이 법안이 어떻게 되냐 마냐에 따라서 이익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확장법 개정 기대감이 어떻게 되는지 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 건설주 오늘 건설 많이 보였는데 뭐 특징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뭐 일성건설, 특수건설, 동신건설, 벽산 등등등이 있고요. 대형주가 견인을 했는데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이 강하게 견인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인데 뭐 근데 이제 아직 뭐 지금 이렇다 할 큰 시세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4대강 프로젝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약간 지금으로 치면 신풍제약 같은 그런 상승률 보시면은 2008년도 이게 그때 요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뉴딜 정책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상승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테마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그런 뉴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솔본. 솔본은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키네마스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키네마스터가 이게 이제 앱이 동영상 편집 앱인데 사용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월간 사용자가 7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넘습니다. 연간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월간 사용자들도 뭐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지금 뭐 전 세계 2020년 기준 네이버나 뭐 삼성 이런 것들이 제쳤다고 넷마블을 제쳤다. 그래서 세계 상위 5위면은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5회사죠. 매각 기대감이 있는데 시가총액 2천억이에요. 물론 키네마스터도 상장돼 있어요. 키네마스터 7,40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1조 이상의 그런 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죠? 1조 매각 입찰. 키네마스터 7,300억인데 그죠? 키네마스터랑 솔본까지 하면 딱 1조 정도 되네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 수익을 보면은 굉장히 기대되고 네이버가 뭐 인수 기대를 하고 있다. 인수 입찰자로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대형주 중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LG와 특허 소송 이제 국내외를 좀 승리로 마무리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이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ECS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재택근무 관련주로 오늘 올랐을 수도 있고
마켓 관리 관련주로도 올랐을 수 있는데 재택 관련주로 오늘 이제 다 상승 보였어요. ECS, 링네트, 알서포트가 다 어느 정도 상승 보였습니다. 마켓 관리 관련주로 엮인다면 미래에셋벤처, 대양포장, 지어소프트, ECS 요것도 다 상승 보였어요. 미래에셋벤처 빼고 이건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M게임은 NFT 이 대체 불가 토큰 삼성의 이제 자회사 삼성 넥스트 투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련된 회사를 군침들이고 있다. 해서 M게임 그리고 관련한 예전 종목이 갤럭시와 머니트레이드 있죠. 이런 종목들도 갤럭시와 머니트레이드 이런 종목들도 이슈를 많이 보였던 종목이다. 자, 그리고 토탈소프트는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좀 다시 상승을 보인 종목인데 요거는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16%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첨단 디지털 조선소를 개소를 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조선소를 어떻게 하냐? 다 디지털 IoT로 해서 이제 기기와 기기가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운영 솔루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봤을 때 기사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자율운항, 자율운항. 자율운항 시스템을 하려고 이 IoT 그리고 디지털 조선소를 개소를 한다. 추후 미래는 이 자율주행뿐 아니라 자율 이제 운항까지 이제 운송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꿈틀꿈틀되고 있어요. 관련한 종목들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테마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MBT도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는 포인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런 플랫폼이다. 네, 이제 쿠팡과 이제 손잡고 일본 진출한다. 할 수도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을 오늘 많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12% 상승 마감했죠. 자, 그리고 상승을 돌린 종목 마지막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SBS 인더스마트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보였다 다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거는 갤럭시 폴드의 혈압 측정 이제 관련한 이게 뭐 지니틱스가 터치 반도체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니틱스 구글 웨어러블 뭐 그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많아지고 많이 판매가 되면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많이 최근에 상승을 보여서 필요감 때문에 좀 눌림을 보이지 않았나 보입니다. 코스피 강세의 마지막으로 체크해본 DPC, 카카오, 현대모비스, SK바이오사이언스 요게 특징주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눌림을 보이다가 드디어 반등을 보이네요. 또 벽산, GS건설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꼭 보시고 내일 상한가 한번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진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